에밀리는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일하던 중 남편 데이비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기로 하셨어. 데이비드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브라이언 형도 같이 오신대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마가렛 여사는 고집세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이셨고 45 먹도록 무지개 이혼 경력까지 있는 시아주버니 브라이언은 게으르고 뻔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정해진 일이야?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셨어. 우리 모기지 갚으려고. 데이비드의 무심한 대답에 에밀리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누구 맘대로 그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상의 한마디 없이. 물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의 빚을 갚는 건 좋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는데? 에밀리는 애써 화를 사기며 물었습니다. 내일. 데이비드의 대답은 에밀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억지로 출근을 미루고 집안 정리에 나섰습니다.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이 들이닥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뉴욕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이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했지만 잡동사니가 많은 시댁 식구들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도 좁았습니다. 거실에 소파베드를 놓으면 두 사람이 누울 공간은 나오겠지만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큰 TV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TV는 너무 작고 구식이라고 새 걸로 사자고 하셨어. 당신도 큰 화면으로 보고 싶지 않아? 데이비드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에밀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게임할 때 쓰려고 하는 거겠지. 에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얹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출근길에 단짝 친구 사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결정을 네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어? 사라는 에밀리만큼이나 분노했습니다. 데이비드랑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해. 사라의 조언에 에밀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랑 오빠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 하지만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 에밀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데이비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가 우릴 위해서 희생하신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데이비드는 어머니 편만 들었고 에밀리의 감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집 판 돈, 우리 빚 갚는 데 썼다며. 근데 왜 그 사실을 나한테는 숨긴 거야? 에밀리가 따져 묻자 데이비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당신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데이비드는 얼버무렸지만 에밀리는 이미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이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짐은 엄청났고 좁은 아파트는 금세 창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가렛 여사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곳곳을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휑해? 가구를 좀 더 들여야겠어. 주방이 너무 좁네. 요리할 맛이 안 나겠어. 에밀리는 속으로 화를 사겼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천천히 바꿔나가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게임을 했고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은 항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청소기라도 좀 돌려줄 수 있어?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브라이언은 나중에라는 말만 하고 게임에만 열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가렛 여사는 에밀리의 생활 방식 하나하나에 간섭했습니다. 에밀리, 너는 왜 그렇게 옷이 없니? 좀 더 화려하게 입어야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가르쳐줄게. 에밀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에밀리가 소리치자 브라이언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게임 좀 했어. 내 컴퓨터가 더 빠르더라고. 에밀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왜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써? 에밀리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난리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 마가렛 여사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왜 이렇게 소란이니? 브라이언이 컴퓨터 좀 쓸 수도 있지. 에밀리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쓰는 게? 에밀리가 따지자. 마가렛 여사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그리고 네가 안 쓸 때는 브라이언이 좀 쓰면 어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이랑 어머니, 오빠는 정말 이기적이야. 에밀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 진정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랑 형한테 잘 말할게.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붙잡았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나한테는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에밀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랑 어머니, 오빠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야. 우리 사이의 문제이기도 해. 당신은 항상 어머니 뒤에 숨어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만 했잖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야. 에밀리는 짐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에밀리, 어디 가는 거야? 가지 마. 데이비드가 애원했지만 에밀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야. 에밀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에밀리가 떠난 후 데이비드는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에밀리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데이비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형에게만 의존하며 에밀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에밀리가 남기고 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에밀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랐던 것 같아. 당신은 항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고 나는 그런 당신에게 지쳐갔어. 나는 독립적인 삶을 원했고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는지도 몰라. 편지를 읽은 데이비드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에게 너무 의존했고 에밀리의 독립적인 성향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에밀리가 느꼈을 외로움과 소외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결심했습니다. 에밀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형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형,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립해야 하고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도 데이비드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수긍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형이 살 집을 따로 구했고 그동안 소홀했던 집안일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없는 집은 횡했지만 데이비드는 에밀리가 돌아왔을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사라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슬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데이비드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에밀리, 나 많이 반성했어.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에밀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데이비드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어색했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너무 어머니에게 의존했고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에밀리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와 형에게 휘둘리는 모습에 너무 지쳤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형에게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엄마, 형, 이제는 정말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저도 이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도 조금씩 데이비드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형, 웬일이세요? 데이비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너희들 얼굴도 볼 겸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왔지. 마가렛 여사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머님. 오빠도 어서 들어와요. 에밀리의 따뜻한 환대에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도 어색함을 풀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네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가렛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에밀리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 여사는 더 이상 에밀리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았고 브라이언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게임을 좋아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게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가끔은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은행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누가 갚았는지 알 수 없었던 모기지 상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놀랍게도 마가렛 여사가 자신의 집을 팔아 모기지를 갚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또한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렛 여사 나름대로 아들 부부를 위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즉시 마가렛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모기지 갚아주신 거 이제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그동안 너에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인데 내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 마가렛 여사도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모기지를 갚아주셨대. 그동안 내가 너무 어머니를 오해했나 봐.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야. 우리 앞으로는 서로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살자. 에밀리는 시어머니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마가렛 여사의 집을 방문한 에밀리는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가렛 여사는 며느리를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했고 브라이언도 밝은 표정으로 에밀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밀리는 마가렛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마가렛 여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다, 에밀리. 나야말로 너에게 고마워. 내 아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또 나 같은 늙은이까지 이해해주니 말이다. 그날 이후 에밀리와 마가렛 여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며 마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브라이언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데이비드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예쁜 딸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가렛 여사는 손녀를 애지중지했고 브라이언도 조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느덧 에밀리가 뉴욕에 온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밀리는 이제 뉴욕이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기에 에밀리는 행복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더욱 빛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데이비드, 마가렛 여사, 브라이언, 그리고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동안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과 이해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밀리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지켜나가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사라와 함께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가족들이랑은 잘 지내? 사라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어머니랑도 오빠랑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물론 여전히 가끔은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에밀리는 사라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힘들 때마다 사라는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사라.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에밀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에밀리, 오늘 저녁에 어머니랑 형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같이 저녁 먹자.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이따 봐. 에밀리는 전화를 끊고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같이 갈래? 사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너희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 나는 다음에 초대해줘. 에밀리는 사라와 헤어진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에밀리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뉴욕에 왔을 때,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밀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에밀리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데이비드가 에밀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무슨 요리야? 냄새가 너무 좋은데?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형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지. 네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데이비드가 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자상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데이비드.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야.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이 도착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빠도 어서 와요. 마가렛 여사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에밀리, 우리 왔어. 근데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브라이언도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요리야? 나 배고파.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즐거운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마가렛 여사는 며느리의 요리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브라이언도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렛 여사는 에밀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 내가 처음 너희 집에 왔을 때 네가 많이 불편했을 거라는 거 알아. 나는 그저 내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했지. 너의 입장, 너의 방식을 존중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에밀리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브라이언도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나도 그동안 너에게 짐만 됐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도록 노력할게. 에밀리는 시아주버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빠도 이제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저도 응원할게요. 데이비드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형, 그리고 에밀리.
모두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에밀리도 데이비드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은 어쩌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에밀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고 그 속에서 에밀리의 가족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자. 시간이 흘러 에밀리의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는 영특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에밀리는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뉴욕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마가렛 여사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브라이언은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딸아이와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아이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그림책을 좋아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에게 새로운 그림책을 사주었고 아이는 책을 품에 꼭 안고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서점에서 무슨 책이 제일 재미있었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이 제일 좋았어.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잖아. 에밀리는 아이의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맞아.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우리 가족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자. 에밀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아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에밀리는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요리했고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이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엄마,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우리 딸. 데이비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삼촌 스파게티 더 주세요. 아이가 빈 접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많이 먹어라. 마가렛 여사가 넉넉한 인심으로 스파게티를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삼촌도 많이 먹어. 브라이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이 시간이 에밀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에밀리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에밀리의 품에 안겨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게 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 에밀리는 아이가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분명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을 믿어. 에밀리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은 에밀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휴가는 잘 보냈어? 덕분에 푹 쉬고 왔어. 에밀리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감도 컸습니다. 에밀리는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외식하는 거 어때? 아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예약해놨어.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 이따 집에서 봐.
퇴근 후 에밀리는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외식에 아이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예요. 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마음껏 먹어. 에밀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가족들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제잘제잘 떠들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레스토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고 공원에는 아름다운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별똥별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에밀리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밤하늘의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별똥별을 보네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원 빌었어요? 아이가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빌었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소원 빌었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아이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에밀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데이비드, 마가렛 여사, 브라이언도 에밀리와 아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별똥별도 보았.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에밀리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시간이 흘러 에밀리의 딸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아이의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학교 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에밀리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키워주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에밀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아이에게 선생님과의 면담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 우리 딸 정말 대단한데? 에밀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잖아요. 아이가 에밀리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나는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에밀리가 뉴욕에 온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에밀리는 그리고 에밀리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에밀리의 가족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뉴욕에 처음 왔을 때의 막막함,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행복을 이루기까지. 에밀리는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야. 에밀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에밀리의 능력을 인정한 회사는 에밀리에게 더 큰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에밀리, 축하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동료들이 에밀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이에요. 에밀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에밀리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에밀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에밀리, 당신은 정말 대단해. 데이비드가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우리 엄마 최고. 아이도 에밀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도 에밀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밀리, 정말 축하한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마가렛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에밀리. 내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브라이언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의 축하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앞으로도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에밀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의 가족은 승진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직접 요리를 했고 아이는 축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마가렛 여사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에밀리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동안 너에게 짐만 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브라이언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브라이언의 진심 어린 선물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에밀리가 브라이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만든 카드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이가 직접 만든 카드를 에밀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카드에는 서툰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의 사랑스러운 선물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엄마도 우리 딸 많이 사랑해. 에밀리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정말 최고의 아내이자 엄마야.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행복해.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항상 행복해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의 딸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1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밝고 씩씩했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아이와 함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에밀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처럼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요. 아이가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네가 어떤 꿈을 꾸든 항상 응원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에밀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엄마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이가 에밀리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나는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 에밀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에밀리가 뉴욕에 온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밀리, 그리고 에밀리의 가족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에밀리의 가족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뉴욕에 처음 왔을 때의 막막함,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행복을 이루기까지 에밀리는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야.
에밀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가족들과 함께 센트럴파크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공원에서 뛰어놀고 데이비드는 책을 읽고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행복이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에밀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에밀리의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에밀리 씨,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의 새로운 CEO로 선정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정말입니까? 에밀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밀리 씨의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는 기쁨과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에밀리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CEO가 됐어.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에밀리. 당신은 정말 대단해. 데이비드가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우리 엄마 최고. 아이도 에밀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마가렛 여사와 브라이언도 에밀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밀리,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우리 가족이라는 게 너무나 기쁘구나. 마가렛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에밀리. 네,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 같아. 브라이언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의 축하에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앞으로도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에밀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의 가족은 CEO 취임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그 어떤 파티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정말 존경스러워.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든든해.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항상 행복하고 든든해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이가 에밀리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우리 딸 많이 사랑해. 에밀리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마가렛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가 마가렛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 우리 가족을 위해 네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고맙다. 브라이언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서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요. 에밀리가 브라이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행복이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그리고 에밀리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지켜나가면서 말입니다.